안녕하세요. 킥오프의 박정환입니다. 킥오프는 해외와 국내 축구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JBS의 축구 전문 라디오 방송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3월 초에는 봄이었어도 꽃샘추위로 다소 쌀쌀했는데 이제는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정말 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더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배봉탕에 모여있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날씨는 따뜻해진 가운데 지난주 잉글랜드는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더비 매치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유난히 더비 매치가 많았던 그야말로 핫한 한 주였습니다. 뜨거운 더비 경기의 시작은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 간의 레즈 더비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맨유는 우승을, 리버풀은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바라보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맨유는 6위에, 리버풀은 3위에 올라있습니다. 그러나 더비 매치는 이러한 순위를 무색하게 만들기 때문에 쉽게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는데요. 맨유의 홈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진 이 경기는 리버풀의 3대0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전반 33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하파일의 핸들링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제라드가 성공시키며 1대0으로 앞서간 리버풀은 후반 2분 또다시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제라드가 역시 성공시키면서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이후 후반 32분, 비디치의 퇴장과 함께 또다시 얻은 페널티킥을 제라드가 실축했지만 후반 39분, 수아레즈가 스터리지의 슈팅을 골로 만들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말 양팀의 최근 기세가 잘 드러난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예스의 맨유,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까요? 그럼 잠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맨체스터에서는 레즈 더비가 있었다면 런던에서는 토트넘과 아스날의 런던 더비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홈구장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펼쳐진 이 경기는 전반 초반 로이스키의 슈퍼골을 지킨 아스날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초 유로파리그를 치른 지 얼마 안 된 토트넘에 체력적 부담이 예상되었지만 토트넘은 오히려 경기를 지배했는데요. 기회는 많았지만 아쉽게도 골을 터뜨리지 못하면서 라이벌에게 안방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챔피언스 리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챔피언스 리그 16강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로 인해 8강의 4자리가 정해졌습니다. 모두 1차전의 승리팀이 8강에 진출하였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아스날과 무승부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은 각각 AC 밀란, 맨체스터 시티, 레버쿠젠에 승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바르셀로나와 맨시티의 경기가 뜨거웠는데요. 맨시티는 3골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 8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바르샤의 홈구장 캄프누에서 바르샤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전반만 해도 수차례 골찬스를 만들며 골문을 노렸지만 그때마다 발데스의 슈퍼세이브에 막혔습니다. 후반에도 맨시티는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발데스를 넘지 못했고 오히려 메시에게 골대를 맞는 슈팅을 허용하면서 가슴을 철렁였습니다. 그러던 중 후반 22분, 레스콧에 발을 맞고 흐른 공을 리오넬 메시가 마무리 지으면서 사실상 8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후반 33분,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는데요. 페널티 지역에서 제코가 피케의 태클에 걸려 넘어졌지만 페널티킥 판정이 나지 않자 맨시티 선수들은 심판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발레트 선수가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10명으로 싸우면서 후반 44분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오히려 추가 시간에 다니엘 알베스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맨시티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경기 후에는 퇴장 판정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경기 후에는 판정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맨시티의 비기어의 꿈은 다음 시즌에 기약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해외 축구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프랭크 램파드 선수의 LA 갤럭시 이적입니다. 첼시의 푸른 심장으로서 EPL에서 지난 시즌까지 10시즌 연속 두 자릿골을 터뜨리며 미들라이커의 정석이자 첼시 최다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램파드가 LA 갤럭시 이적을 합의했습니다. 첼시의 구심점으로서 그야말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그는 이번 시즌 주 포지션의 경쟁자들이 많이 영입되면서 출전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로까지 출전하면서 첼시를 위해 뛰었지만 더 이상 체력적으로도 부담을 느끼고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위해 이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은 71억을 받을 예정인데요. 부디 첼시의 푸른 심장 램파드 선수가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잘 마무리하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히바우두 선수의 은퇴 소식입니다. 올해로 만 41세인 그는 브라질의 모지미닝에서 선수 겸 구단주로 활약하고 있었는데요. 브라질리언 특유의 유연성과 볼 컨트롤 능력과 더불어 환상적인 왼발킥 실력으로 왼발의 마술사로 통했습니다. 특히 그를 말할 때는 바르셀로나 시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5시즌 동안 253경기에 출전하여 136득점을 올리는 등 폭발적인 공격력을 자랑했습니다. 이후에는 AC 밀란으로 이적하여 코파 이탈리아와 비기어를 들어올리는 등 최고의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국대에서도 그는 2002년 한해 월드컵에서 조국 브라질을 정상에 이끄는 활약을 했습니다. 23년간 국대와 클럽을 오고 가며 환상적인 활약을 펼친 히바우두. 비록 이제 축구화를 벗게 되었지만 은퇴 이후에도 항상 그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K리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주 K리그에서는 빅4팀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전북은 인천과의 경기에서 정혁의 결승골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역시 경남을 상대로 김진욱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3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반면 포항은 부산에 패배하며 개막 이후 2연패의 부진에 빠졌고 지난 시즌 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인 서울 역시 성남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개막 이후 1무 1패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개막전부터 전북의 1강 체제가 예상된 가운데 울산이 그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K리그가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광저우와 전북의 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경기가 있는데요. 사실상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예상되는 두 팀의 경기는 경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저우의 리피 감독은 3시즌 연속 조별리그에서 만나는 전북에 대해 우승 후보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고 공동이장 최강희 감독 역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자신했습니다. 과연 K리그의 대표로서 전북이 지난 시즌 서울의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북의 완파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포항과 서울, 울산도 조별리그를 치르는데요. K리그의 강력함을 톡톡히 보여주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축구 한마디는 레즈더비입니다. 레즈더비는 맨유와 리버풀 간의 경기를 말하는데요. 이 두 팀의 경기에는 리버풀과 맨체스터 간의 지역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두 팀의 경기에는 유독 많은 경찰이 동원될 정도로 상당히 뜨겁습니다. 레즈더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팀 모두 붉은 유니폼을 입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정환, 기술의 김재원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